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8년차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처음 이 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 운 좋게 캐릭터 디자인과 일러스트를 담당했던 게임이 대박이 나면서 첫 시작부터 성공적으로 제 이름을 알리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를 사랑해 주셨고 제가 가진 일러스트의 감성을 사랑해 주신 덕분에 각종 게임 회사의 일러스트는 물론이고 표지 디자인, 콜라보 전시회 등 일이 물밀듯이 쏟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20대 중반쯤부터 저는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 훨씬 수입이 좋았던 편이었어요. 하지만 프리랜서 생활이 오래되었다 보니 그만큼 밖에서 사람을 만날 기회는 적었죠. 간간히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너무 다른 생활 패턴이라든가 성격적 차이 등으로 오래 연애를 지속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특이한 일을 하는 제게 호기심이 있어서 다가왔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금방 식는 시기였죠.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연애에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예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감정 기복이 없는 평온한 성격에 제가 하는 일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싶었죠. 30대가 되니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고 혼자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한 친구가 지인의 지인 소개로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너도 맨날 그림만 그리지 말고 오랜만에 한번 만나봐. 네가 좋아하는 감정 기복 없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 소개를 선호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더 늦었다가는 기회가 영영 없겠다는 생각에 만나봤어요. 그런데 친구의 말대로 정말 감정 기복 없이 평온하고 차분한 사람이더라고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들었어요. 너무 멋진 직업이네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을 것 같아요. 혼자서 일한다니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참 고충도 많을 것 같네요. 존경스러워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남들은 집에서 그림 그리며 돈 번다고 하면 다들 쉬운 일을 한다, 편하게 돈 번다고들 생각하던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제가 하는 일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해줬고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줬죠. 언젠가 꼭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상형과 부합하는 사람이었어요. 몇 번 만나보니 오가는 대화 속에 서로에게 관심과 호감이 생겼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과는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하는 일 특성상 많은 시간을 작업에 쏟아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어요. 만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없냐는 둥, 왜 이리 늦게 일어나냐는 둥, 제 상황에 대해 투덜거리고 이해해주지 않았던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죠. 그래서인지 연애가 오래 이어졌어요. 무난한 연애의 끝의 결말은 역시나 결혼이었죠. 연애와 결혼은 다른 영역이라 꽤나 걱정을 했는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만나게 된 예비 시댁 식구들의 집안 분위기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가족끼리 사이도 돈독해 보였고 이렇다 할 불화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식사하면서 나온 육아 관련 이야기 부분이었어요. 결혼하면 아이는 가질 생각이니? 요즘 하도 안 가진다는 부부들이 많아서. 네, 아이 생각은 있어요. 신혼 1년 정도 보내고 갖기로 이야기했어요. 어머 그래? 잘 됐네.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은 어떡하니? 프리랜서면 육아휴직이 없어서 일이 한번 끊기면 좀 힘들지 않니? 네, 그래서 아이 낳으면 최대한 빨리 복직해 보려고요. 육아하면서도 제 일을 놓을 생각은 없거든요. 솔직히 그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좀 긴장이 됐어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잘 다니던 직장도 아이를 낳고 이제 애도 낳았으니 일을 그만둬라.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아이는 엄마 손에 커야 한다. 같은 압박을 못 이겨 결국 다들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달랐어요. 그 말을 들으시더니 불편한 기색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어머 그래? 나는 이렇게 자기 일하는 여자가 보기 좋더라. 나 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 참 멋있다 우리 며느리.
그러게, 게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존중해줘야지.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모습이 멋있어서 반했다니까? 다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발언임에도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제 편을 들어주니 참 고맙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니 친구들은 다들 그런 시댁 없다며 부러워했죠. 와, 진짜? 요즘 아무리 세상 변했다고 해도 시자 붙은 인간들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우리 시부모님은 애 생기자마자 일 그만두라고 얼마나 난리였는지 애 떨어질 뻔했다니까? 홀몸도 아닌 여자가 무슨 직장이냐. 뱃속에 있는 애가 스트레스 그대로 다 받는다. 스트레스는 시댁에서 다 주면서 직장 관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이없던지. 그래도 육아휴직 써야 하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복직할 때 되니까 애 잘못되면 내 탓이라고 독설을 하는데 그쯤 되니까 진짜 불안해지는 거 있지? 그러니까 나 애 낳고도 직장 다닐 거면 그냥 애 주고 이혼하란 소리까지 들었어.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인데 잘못될까 걱정해도 내가 더하지. 암튼 시자 붙은 인간들은 뭐에 씌었나 봐. 그래도 얘네 시부모님은 다르긴 하네. 대한민국 시간이 멈춘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렇게 정말 시대에 맞춰 깨어있는 시부모님도 계시구나. 그니까 좋겠다. 나도 내 돈 벌어 내가 쓰다가 남편 벌어온 돈 쓰려니 어찌나 눈치가 보이는지. 뭐 하나 살 때도 허락받고 눈치 보고 써야 하니 일이 너무 하고 싶어. 그냥 내가 일하고 마음 편하게 쓰고 싶다니까. 일이랑 아이 둘 다 안 놓친 여자들이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친구들의 푸념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하게 됐어요. 결혼식까지는 참 이런 시댁을 만난 것도 내 복인가 보다 싶을 만큼 그 어떤 트러블이나 잡음 없이 흘러갔죠. 신혼 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어요. 늘 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시댁 덕에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피곤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건 임신을 하면서 달라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임신이라기보단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 시작되었죠. 임신 초기엔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어떤 얼굴일까? 이 아이는 어떻게 클까? 성별은 아들일까 딸일까 생각하면서 임신 후 조금씩 달라지는 몸의 변화에도 버틸만 했어요. 하지만 임신 중기쯤 되니 도저히 그런 행복한 상상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오래 앉아서 눈과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니 점점 피로도와 통증이 쌓여갔고 더 이상은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까지 왔죠. 여보, 나 이번 달까지 마무리 작업하고 일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담당자하고 이야기했어. 뭐? 일은 관둔다고? 손목도 아프고 오래 앉아 있으려니 허리도 어깨도 너무 아파. 피곤한 것도 심하고 무리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당신 일 그만둬도 괜찮은 거야? 프리랜서인데 남들처럼 육아휴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또 끊겨버리는 거잖아. 나도 그래서 최대한 버틸 만큼 버티려고 해봤는데 지금은 아이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진지하게 고민했어. 이번 달까진 어떻게든 마무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아. 그래? 이렇게 갑자기 그만둘 줄은 몰랐네. 이게 출퇴근하는 일도 아니고 당신이라면 악착같이 출산 전까지는 일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쉬라고 할 줄 알았던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의 반응은 생각보다 싸늘했어요. 처음 보는 태도에 놀라고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어영부영 이야기를 끝맺지 못한 채 넘어갔어요. 남편의 반응이 그러니 시댁에도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 당분간 혼자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러웠나 봐.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 니네 남편이나 시댁이나 그런 거 이해 안 해줄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치? 나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겠지? 남편이야 바로 자기한테 다가온 현실이니 당황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시댁 식구들은 이해해 줄 거야. 네가 관두고 싶어서 관두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그런 건데. 건강한 아이 낳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지.
남편이 반응이 저러니까 시댁에도 괜히 말 못하고 있었는데 고마워. 시댁에도 얼른 이야기해야겠다. 친구가 준 용기에 그달 말 시어머니 생신 때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처참했죠. 아니, 벌써 일을 관두는 거니? 프리랜서는 일 한 번 끊기면 타격이 큰 거 아니니? 일하는 만큼 버는데 벌써 관두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딸린 입이 하나 더 느는 건데 돈을 많이 모아둬야지. 애 낳으면 또 조리원 갔다가 애 본다고 당분간 일 못할 거 아니야. 요즘 외벌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출산 전까지 일하겠다고 해서 참 괜찮게 봤는데 이제 와서 좀 힘들다고 놀고 먹겠다는 거야? 일 끊기는 거 제일 싫은 건 저예요. 그런데 임신한 몸으로 하루 종일 작업하려니 체력이 정말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요. 어머님도 임신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손목 어깨 다 무리가 오고 피곤하면 더하고 화면을 오래 보니 눈도 아프고 허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태어날 아기 생각하면 지금부터 일을 중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임신하면 몸 아플 거 모르고 그런 소리 했니? 아무튼 다 의지 문제지. 우리 때는 김장하다 애 낳고 그랬어. 기껏해야 편히 앉아서 그림이나 그리는 거면서 뭐 그리 힘든 일 한다고? 어이가 없고 서러웠지만 남편마저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어차피 더 반박해봐야 들을 생각도 없어 보여서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참 희망을 잃고 싶지 않은 건지 이것도 다 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 온 식구가 당황해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해 줄 줄 알았죠.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이해는커녕 시댁에서 일을 놓지 않는 며느리를 환영했던 이유가 어떻게든 자기 아들 힘들지 않게 하려는 이유였다는 걸요. 남들은 임신하면 일을 그만두라고 압박한다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저를 일하게 만들려고 혈안이었죠.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몇 주간 쉬니 몸은 점차 체력을 회복했어요. 못 자던 잠도 푹 자고 음식도 직접 만들어서 건강하게 먹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요가원도 끊어서 몸을 풀어주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부모님께서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두 분 다 양손 가득 커다란 박스를 들고서요. 처음엔 제가 임산부다 보니 제 몸을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신 줄로만 알고 감동했어요. 하지만 박스를 열자마자 그런 기대는 산산조각 났죠. 어머, 어머님 아버님 이게 뭐예요? 화장품? 웬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박스를 열자마자 화장품이 보이길래 튼살 크림 같은 건가 했는데 화장품 용기가 너무 작고 여러 개인데다가 종류가 똑같은 제품이 잔뜩 있더라고요. 어리둥절해하고 있으니 시부모님께서 가방에서 뭔가를 또 잔뜩 꺼내셨어요. 너 이제 좀 쉰 지 오래되지 않았니? 체력은 회복했을 테니 집에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받아왔다. 내 지인이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데 샘플 포장하는 알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집에서도 할 수 있다길래 네 생각이 나서 얼른 받아왔지. 이제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든 네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니? 이대로 쭉 복직할 때까지 더부살이 할 생각은 아니지? 네? 이걸 저보고 다 포장하라고요? 왜? 이렇게 비닐 하나당 4종류만 넣고 비닐 닫으면 끝이야. 설마 이 간단한 것도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할 생각은 아니지? 어머님, 진짜 호준 씨 어머님이 나온 거 맞으시죠?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아버님은 임신을 해본 적이 없으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몸의 변화가 크고 힘든지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지만 어머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모르는 사람처럼 구시길래 남편을 어머님이 낳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어머님 배로 낳은 자식이 맞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저한테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애초에 손목 아파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쉬는 사람한테 또 손목 쓰는 일을 하라고요? 전 못해요. 이제야 좀 회복하고 살만해졌는데 괜찮아지자마자 일을 하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그럼 우리가 들고 온 것까지만 해. 우리도 어렵게 부탁해서 일부러 받아온 거야. 이것도 원래 회사 가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럼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시면 되겠네요.
퇴직하시고 집에서 심심하시죠? 적적함도 달래고 생활비도 보태고 하면 딱이겠는데요. 너 하라고 가져온 거라니까.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린 이런 건 못해. 아까는 쉬운 일이라면서요. 저도 못해요. 두 분께서 어렵게 받아오신 일이니 직접 하시든 다시 돌려드리든 하셔야죠. 저는 일 받아달라고 한 적 없어요. 가지고 돌아가세요. 저는 박스를 들어 집 밖에 내놨고 어머님 아버님은 어이없다는 듯 들릴 듯 맞듯한 목소리로 제 욕을 하며 나가셨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저도 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댁의 횡포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너 일 그만뒀다면서? 그럼 아기 나오기 전에 좀 만나자. 너 일할 땐 일 바쁘다고 잘 못 만났는데 아기 나오면 또 육아하느라고 못 만날 거 아냐. 어머, 나 너무 좋지. 나도 니네 너무 보고 싶다. 나도 하루 종일 일 없이 집에만 있으니 적적해. 임신한 저를 신경 써서 친구들이 저희 집 앞까지 와줬어요. 동네에서 제일 크고 분위기 좋은 브런치 카페에서 같이 점심을 먹고 차를 한 잔씩 마시며 수다를 떠니 알게 모르게 속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게다가 친구들이 임신을 축하한다며 선물도 사들고 오고 몸 걱정도 많이 해줘서 정말 고맙고 감동이었죠. 얘들아, 와줘서 정말 고마워. 니네 덕분에 오늘 너무 즐거웠어. 고맙긴. 우리도 너 보니까 너무 좋다. 이제 자주 보자. 우리가 올게. 그래. 우리도 애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심심해. 이 시간에 딱 모이면 되겠다. 나야 너무 좋지. 맨날 와도 돼. 그렇게 일할 땐 자주 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시간이 맞아 종종 같이 점심을 먹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모인 단톡방에 갑자기 제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친구들과 자주 갔던 동네 브런치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몸 안 좋다고 일도 쉰다더니 아주 즐거워 보인다? 너 집안일은 하니? 아이고, 살판 났네. 언제는 애 낳아도 일은 계속 할 거라더니 역시 사람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팔자 너무 좋아 보이네. 사진 올린 사람은 신우이였고 시부모님이 번갈아가며 답장을 했어요. 이걸 언제 찍으신 거예요? 아니, 근처에 미팅이 있어서 나왔다가 우연히 봤는데 즐거워 보여서 공유한 거야. 오해하지 마, 올케. 근데 솔직히 나도 좀 놀랐다. 올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거든. 이 정도로 쌩쌩한 거면 혹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무슨 부탁이요? 아니, 우리 미나 학예회가 있는데 나는 직장 때문에 시간을 못 빼게 생겼거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께 부탁드릴 순 없으니까. 올케가 우리 중에 시간도 제일 많고 체력도 있으니까 좀 찍어줄 수 있어? 형님, 무슨 그런 심부름을 시키세요. 나도 우리 딸 학예회 하는 거 보고 싶은데 회사에서 눈치를 그렇게 주는데 어떡해. 응? 일 안 하는 올케가 좀 귀찮아도 한번 해줘. 올케한테도 조카잖아. 미나 귀여워하잖아. 신우이가 조카까지 걸고 넘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엄마가 못 오는 학예회를 홀로 보내야 하는 조카가 눈에 밟혀서 결국 조카 학예회는 가게 됐어요. 신우이의 의도는 짜증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조카는 절 보고 너무 반가워하며 좋아했고 조카의 재롱을 막상 보고 나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끝나고는 조카에게 맛있는 밥도 사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어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시댁 식구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 이후로 추석이 돌아왔어요. 시댁 식구들과 모여 밥을 먹는데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도련님이 하소연하듯 연애 상담을 하더라고요. 아, 누나도 형도 다 결혼했는데 나만 결혼 못해가지고 나도 좋은 여자 만나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 야, 이상한 여자 만나서 평생 등골 빼먹히고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낫지. 요즘은 혼자 사는 남자들도 많다더라. 걱정 말어. 그러니까 요즘은 여자애들도 어찌나 불려시 같은 애들이 많은지 결혼할 때랑 하고 나서랑 말이 다르다니까. 그래, 공부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여자 만나도 임신하고 몸 아프다고 다 관둬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여자 말 너무 다 믿지 말아라. 자기 힘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분파들이 대부분이니까.
어머님, 아버님, 그거 지금 다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딱히 그런 건 아니었는데 왜 찔리냐? 찔리면 언제든 다시 일 시작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래, 네가 억울할 게 뭐 있다고 그런 표정을 짓니? 지금 혼자서 힘겹게 생계 담당하는 네 남편이 더 억울하지 않겠어? 제가 일 관둔 지 5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이제 겨우 2개월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스트레스 주실 건데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일 관뒀는데 왜 이렇게 도움을 안 주세요? 그래? 이러나 저러나 스트레스 받으면 차라리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낫지 않겠니? 시부모님은 정말 말이 조금도 통하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결혼 초 제 직업을 존중하던 모습이 이렇게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어느샌가부터 저는 시댁에 가면 입을 아예 다물게 되더라고요. 말을 섞어봤자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뿐이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각을 했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주변 친구들과 친정 식구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 덕분이었어요. 임신 후기로 갈수록 뭘 먹어도 속이 메스껍고 힘이 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고기는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눈치챈 친정엄마께서 한우를 몇 세트 보내주셨어요. 고기 잘 먹는 걸 보니 아들이 맞긴 맞네. 많이 먹고 몸 관리 잘해라. 엄마, 아빠,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면 어떡해요. 반 나눠서 엄마, 아빠 가져가세요. 저 이렇게 많이 다 못 먹어요. 아우, 먹어. 아기 나오면 넌 아이 서방이나 힘쓸 일 많아. 많이 먹어둬야 힘내서 아이도 키우지. 부모님께 몇 팩 돌려보내드리려고 했지만 부모님은 끝내 거절하셨어요. 정말 질 좋은 고기로 사다 주셔서인지 더부룩한 와중에도 맛있어서 잘 들어가더라고요. 사다 주신 고기만 구워 먹어도 막달까지 충분히 끼니 해결이 가능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하루는 친구들이 출산 전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 꼭 보자고 해서 주말에 남편을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친구들이 출산 잘하고 돌아오라며 준비해준 케이크도 자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와서 기분이 정말 좋은 상태였죠. 그런데 현관을 열었더니 집안이 온통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하더군요. 게다가 거실에는 큰 상이 펼쳐져 있고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왔어? 재밌었어? 고기를 굽고 있던 남편이 태연하게 저를 부르더군요. 한쪽 구석에는 저희 부모님이 선물한 한우팩들이 다 뜯겨서 불판 위에 구워지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벌써 몇 판을 구워 먹은 건지 배를 두들기면서 벽에 등을 기대고 반쯤 누워있더군요. 아유, 이거 참 고기가 진짜 좋은 고기네. 엄청 비싼 건가? 태어나서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입에서 살살 녹네. 미나야, 얼른 하나 더 먹어. 이런 고기는 사서 먹으려면 못 먹어. 지금 다들 뭐 하세요? 준호가 집에 특불 한우 잔뜩 선물 들어왔다고 다들 와서 나눠 먹자고 해서 없던 시간도 쪼개서 왔지? 당신이 그랬다고? 우리 둘이서 저 많은 걸 어떻게 다 먹어? 이왕 좋은 고기 들어왔는데 다 같이 나눠 먹는 게 좋지. 그 다 같이에 시댁 식구들만 있어? 이럴 거였음 우리 부모님도 챙겼어야지.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챙겼어야지. 당신이 굳이 안 챙기길래 나도 가만히 있었던 건데? 그리고 어차피 나눠 먹을 건데 무슨 당신 식구 내 식구를 가려. 지금 그게 온 식구 다 불러서 내 몫으로 선물 받은 고기 나눠 먹은 당신이 할 소리야? 남은 건 있기나 하니? 어이가 없어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 몫으로 남은 건 한 팩도 없었어요. 어제 우리 한 팩 구워 먹었잖아. 한 팩 먹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먹게? 됐어. 당신 나와봐. 어머님, 이거 저 먹으라고 친정에서 보내주신 거였어요. 요즘 고기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어서 친정에서 걱정하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어머, 그래? 몰랐네. 그럼 우리가 다음에 삼겹살 사올게. 요즘 마트 거도 맛있어. 웃으며 말하는 그 뻔뻔함에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더군요. 좋은 고기는 다 같이 먹는다면서 정작 제 몫은 한 점도 안 남기셨네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임산부 먹을 걸 뺏어 드세요? 먹을 거 그렇게 없으세요? 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가 일부러 그랬어? 준호가 와서 가족들 좋은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어보라고 불러서 온 건데 왜 네가 초를 쳐?
왠지 몰라서 물으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제 몸 생각해서 보내주신 고기라고요. 아, 그놈의 고기. 그래, 네 고기 먹어서 미안하다. 그거 아주 니네 둘이서 몇 날 며칠을 먹어도 물려서 다 못 먹겠더구만. 식구들 좀 먹었다고 이렇게 난리칠 일이니? 너 고기만 들어간다는 것도 거짓말이지. 그냥 고기 얻어내려고 한 소리 아니야? 이렇게 고기에 집착하는 걸 보면. 제가 지금 뭐 고기에 집착해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이랑 그리고 도련님까지 온 식구가 임산부라고 저한테 뭐라도 배려해준 거 하나라도 있으세요? 그러진 못할 망정 제 부모님이 선물 보낼 마음까지 헛되게 하지 말으셨어야죠. 아, 그래, 미안하다. 응? 다시는 네 고기 안 먹을게. 네 선물도 안 건들게. 됐니? 내가 무서워서 며느리 집 또 오겠나? 네, 여기 아드님 집 아니고 며느리 집이다 생각하고 당분간 오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까지 받다 보니 뱃속 아기도 이런 집은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도망칠까봐 두려워요. 뭐? 얘가 지금 말 다 했어? 여보, 그만해. 임산부잖아. 예민할 만도 하지. 우린 그럼 이만 가보마. 갑자기 방문하니 싫을 만도 하지. 고기는 맛있게 잘 먹었다. 이만 가보마. 네, 나가는 길은 이쪽이세요. 시부모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형님이 고기 한 점이라도 조카에게 더 먹이라고 엉덩이를 안 떼고 있는 모습이 얄미워 칠이 나가는 문을 가리켜줬어요. 그랬더니 형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시부모님과 시누이, 시동생을 거의 내쫓듯 쫓아내고 나서야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의 분에 찬 얼굴들이 생각나면서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못 뛰게 해야겠다 싶었어요. 남편에게도 신신당부해 놓았고 앞으로의 모든 연락은 남편을 통해 받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니 확실히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영 제 편이 아닌 것 같은 남편에 대한 의심과 실망으로 힘든 건 여전했어요. 이렇게나 저보다는 시댁이 먼저인 것 같은 사람을 믿고 이 가정을 지속하는 게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이 들었거든요. 아이를 뱃속에 품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 전이면 몰라도 이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니 남편에게서 돌아서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임신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돌아서고 각자 갈 길 갔을 사람인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 아빠라 생각하니 이렇게 홧김에 저랑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헤어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의 마음을 먹고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어요. 남편이 제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저와 이 아이를 위해 살아가길 바라면서요. 여보, 이제 나 임신 8개월 차야. 조금 있으면 아이 엄마가 돼. 당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이 집에선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본다는 게 느껴지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아이한테도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돼. 여보, 엄마도 그냥 당신 걱정돼서 그런 거야. 아기 낳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일도 못하게 되니까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이해? 내가 지금까지 당신 식구들 이해 안 했다고 생각해? 나도 지금까지 이해만 했어. 내가 수입이 더 많다는 이유로 신혼집도 내가 사고 대출도 내가 갚고 생활비도 내 월급에서 쓰면서.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가족 편만 드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왜 편을 든다고 생각해? 당신이 나랑 내 아이를 우선시할 생각이 없다면 난 당신이랑 앞으로 살아갈 생각 없어. 여보, 벌써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래. 당신 임신해서 예민해져서 그래.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야. 다른 집들도 이 정도는 다 부딪히면서 살아. 당신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당신 일 존중해줘서 좋다며, 감사하다며. 사람이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고 한 거지. 어떻게 다 당신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있겠어. 나도 노력할게. 근데 우리 식구들은 내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 식구들한테 화난 건 당신도 좀 이해하고 풀어줘. 응? 그럼 진짜 마지막이야. 당신이 한 번이라도 더 나보다 당신 식구들 편 들면 그땐 우리 진짜 끝이라고. 알겠어. 저는 그때 우리가 꽤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제가 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길 바랬고 그랬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어버이날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남편 말대로 저도 지나고 보니
시댁에 너무 화만 낸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시댁과 관계를 원만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을 위해 고급 화과자 선물 세트에 레스토랑 식권 그리고 용돈까지 선물을 두둑히 챙겨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선물을 보시더니 새침하게 말하더군요. 뭘 이렇게 무리해서 잔뜩 준비했니? 고기나 좀 눈치 안 보고 실컷 먹게 해주지.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 우리 기분이 풀릴 것 같니? 어머님, 아직도 그때 일로 화나 계세요? 그땐 죄송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신 건데 남편이 저한테 따로 이야기도 안 해주고 시댁 식구들과 다 먹고 있으니 조금 묵했던 것 같아요. 됐다. 그런 얘기가 지금 와서 다 무슨 소용이니? 어머님은 방 안으로 들어가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오시더라고요. 어머님 손에 들려있던 건 근처 고깃집 서빙 알바를 구하는 전단지였어요. 어머님은 전단지를 테이블 위에 척 내려놓더니 말씀하셨죠. 선물은 됐고 이거나 해. 집에서 놀고 먹지 말고. 그렇게 좋아하는 고깃집에서 일하는 건데 어때? 이게 우리한테 주는 제일 좋은 선물 아니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몇 번을 같은 주제로 싸움을 반복해도 이건 내가 스스로 끝내지 않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일은 제가 안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든 제가 임신하고도 일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왜? 너도 좋아하는 고깃집에서 용돈도 벌고 하면 좋지 않니? 언제까지 남편 돈으로 살 거야? 그것도 마음 불편하다 너? 그래도 혹시나 남편이라면 이제는 다른 반응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나눠온 진지한 이야기와 부탁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내심 같은 생각이었는지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 그러네. 우리 와이프가 고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긴 하지.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어요. 남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안 줘도 되겠구나 싶었죠. 그 말 진심이지? 지금 당신이 웃은 것도 후회 안 할 자신 있는 거지?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지만 굳이 덧붙여 설명해 줄 필요는 못 느꼈어요. 저는 그날 막다지껄한 시댁 분위기 속에서 혼자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는 만삭에 가까워져가는 배를 쓰다듬었죠. 그 뒤로는 시댁에 아예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2달 뒤 출산 예정일에 맞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고 전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는 저 혼자의 힘으로 키우겠다고요. 조리원 퇴소 당일 미리 준비해둔 짐을 들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편에게는 단 한 통의 문자만을 남겼죠. 당신이 전혀 날 보호할 생각 없이 웃던 그날 나도 당신을 버릴 준비를 시작했어. 이 집은 4명이니까 빠른 시간 내로 비워줘. 하루아침에 저와 아이를 잃은 남편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고 시부모님께서도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께까지 전화를 하더군요. 하지만 자초지종을 알게 된 친정에서도 시댁의 연락을 차갑게 거절하셨어요.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왔더니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이제라도 집에 왔으니 됐다. 네가 다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정우는 우리한테 맡기렴. 그래, 네가 경제력이 있을 때는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주더니 아이 낳자고 일 관둔 걸로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취급할 줄 누가 알았겠냐. 나도 그런 집인 줄 알았다면 우리 귀한 딸 시집 안 보냈다. 이런 결정 내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잘했다. 뭐가 걱정이니? 아직 엄마 아빠가 네 곁에 있는데. 그날 느꼈어요. 정말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걸. 결혼이라는 사양만으로도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가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시댁 편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친정에 기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힘든 일이 생겨도 꾹 참고 털어놓지 않았던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더라고요. 부모님께 참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압박해 이혼 서류를 작성하게 했고
오랜 시간 후 남편이 끝내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주자마자 저는 바로 이혼을 했어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댁에서 난리를 쳤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남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을 나가지 않더라고요. 이 집에 있으면 언젠가 당신이 돌아올 것 같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그냥 집을 팔려고 내놔버렸어요. 제가 아닌 다른 집주인이 생기자 별 수 없이 나가게 됐죠. 지금은 그 집을 판 돈으로 새 집을 샀고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1년 사이에 남편과 살던 옛집은 집값이 뚝 떨어진 데 비해 새로 이사 온 집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때 집을 내놓은 게 신의 한 수였죠. 아이는 그동안 제 손으로 직접 키웠고 이제는 다시 슬슬 복직 준비를 하려고 해요. 마침 예전에 디자인했던 제 캐릭터가 추억의 게임들이 회자되면서 다시 인기를 얻어 작업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아이를 봐주실 수 있어 크게 걱정할 것도 없었죠. 이혼을 하기 전엔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막상 하고 나니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 결혼으로 하나 얻은 게 있다면 나를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에서 애써 머물 이유도 버텨야 할 이유도 없다는 걸 몸소 깨달았다는 점이에요. 이제 저는 다시 제 인생을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 품에 있는 이 작은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랑만을 가르쳐 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를 응원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결혼 예정이었다 결혼을 2달 앞두고 파혼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저희 집 맏딸인 장녀고요.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저희 집은 평범한 형편이었는데요. 그래도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집에 셋이나 있다 보니 저희 엄마는 늘 고생만 온팡지게 하셨어요. 아빠는 공무원이신데 엄마 말로는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반찬값이라도 벌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저희 엄마가 내일 모레면 환갑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지나온 세월이 자식된 입장에선 그저 안타깝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장녀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저는 고생만 하던 엄마를 가장 옆에서 오래 본 자식으로 아빠에게는 서운한 점이 많았거든요. 아빠는 엄마와 우리들보다 늘 친가 식구들을 챙겼어요. 그렇다고 저희 아빠가 장남이냐고 물으시면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저희 아빠는 장남도 막내도 아닌 셋째 아들이었어요. 아빠 쪽 형제가 3남 2녀인데 위로 큰아빠와 큰고모가 있고 밑으로 작은 고모와 작은 아빠가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다 그랬다고 했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모든 지원을 장남인 큰아빠한테 하셨어요. 그러니 저희 아빠는 딱히 집에서 뭐 하나 제대로 받은 게 없는 자식이었는데 그래도 형제 중 가장 막내인 작은아빠는 늦게나마 뭘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끼인 저희 아빠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아들임에도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그럼 사랑이라도 듬뿍 받았을까요? 형제 중 가장 효자가 저희 아빠였어요. 아니, 말은 바로 해야 하니까 가장 효자는 저희 엄마였죠. 그리고 고모들은 원래 딸이라고 차별받고 컸기에 친정이라고 챙기거나 오는 일도 없었다고 했는데 어쩌다 자식 농사를 그렇게 편파적으로 지으신 건지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착해서 그렇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빠에게도 불만이 많았죠. 왜 결혼한 남자들이 자기 부인한테 대리 효도시킨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빠도 그랬거든요. 게다가 저희 아빠는
자기가 퇴근 시간이 더 빠른데도 집안일은 늘 엄마 몫이라 생각하는 전형적인 가부장 스타일이었는데 집안일과 집안에서 벌어지는 대소사는 항상 저희 엄마 몫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퇴근하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피곤할 텐데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바로 준비를 하고 낮에 못한 집안일을 하기 바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빠는 엄마가 바삐 움직이는 걸 그저 보고만 있을 뿐 늘 손에는 TV 리모컨을 들고 재미도 없는 야구와 축구를 보곤 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얄미워 보이던지 저는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저희 엄마도 그래, 너는 네 아빠 같은 사람 말고 최수종 같은 남자랑 결혼해 라고 하실 정도였는데요. 좀 웃긴 얘기지만 저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여자가 최수정 씨 아내인 하이라 씨였어요. 하지만 정작 저희 엄마랑 한 입을 덮고 하는 남자는 최수정 씨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고리타분한 남자였는데 저희 엄마는 그런 아빠도 이해는 간다며 저에게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를 봐라. 아빠가 뭐 보고 배운 게 있었겠어?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도 있는 거야.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그만하면 잘 크고 잘 살았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학도 안 보내준다고 해서 대학도 못 나왔는데 악착같이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붙었잖아. 엄마는 그것만 봐도 아빠는 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이렇듯 엄마는 미우나 고우나 아빠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니었죠. 그렇게 따지면 할머니 할아버지 효도는 일절 지원 못 받은 우리 아빠가 아닌 큰아빠와 작은아빠가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늘 큰아빠와 작은아빠는 사고만 치고 걸핏하면 도와달라고 친가 기둥뿌리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나 경쟁이나 하듯 뽑아갔는데 그래도 언제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우리 장남 우리 막내가 사이좋게 1순위 2순위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당신 아파 병원 가야 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도와달라고 하는 자식은 우리 장남도 아니고 우리 막내도 아닌 저희 아빠와 저희 엄마였는데요. 그걸 좋게 볼 딸 자식은 세상 천지 없죠. 그러다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는데 그 후에는 할머니 혼자만 남게 되었죠. 당시 할머니는 큰아빠네 집에 가고 싶어 하셨지만 큰엄마의 반대에 그러질 못했어요. 그리고 작은아빠네도 며칠 가 계시긴 했는데 일주일을 못 지내시고 다시 댁으로 돌아왔고 저희 집에는 말은 하지 않으셨는데 자식들 중 가장 좁은 집에 살기도 했고 애들도 셋이나 있으니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 눈치였죠. 그리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할머니는 혼자 지내게 되셨는데요. 또 둘째가라면 서러운 효자인 저희 아빠는 그게 내심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럼 시간도 많은 아빠가 직접 할머니를 챙기면 될 텐데 아빠는 자네가 우리 엄마 신경 좀 써. 반찬도 골고루 만들어서 수시로 갖다 드리고 그리고 가서 금방 오지 말고 청소도 좀 해주고 말동무도 좀 해드리고 와. 라며 엄마를 시켰는데요. 그땐 저도 덩달아 폭발하고 말았어요. 아빠는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식도 아닌데 엄마한테 그걸 다 시켜? 하고 싶으면 아빠가 해. 엄마가 뭐 우리 집 하녀야? 이렇게 아빠에게 대들었는데 아빠는 어디서 싸가지 없게 아빠한테 함부로 말을 하냐며 저를 크게 혼내셨죠. 그리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며 또 엄마에게 그 화살을 돌렸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희 아빠는 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엄마는 저에게 의지하면서도 참으라고 했고 동생들은 아빠가 집에 있으면 기가 죽어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빠는 거실에서 혼자 TV는 내 친구 하면서도 내심 또 그게 서운했는지 애먼 엄마를 붙잡고 애들이 정이 없다며 하소연을 했다더군요. 아니, 자기가 애들한테 어떤 아빠인지 몰라서 그러냐고요. 애들이 셋이나 있는데 그중에 자기를 따르는 자식이 하나도 없으면 자기 반성을 해야지. 저희 아빠는 이 모든 걸 엄마 탓, 저희 탓을 하며 상황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안 될 거 희망을 품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저와 동생들이 성인이 되었고 엄마 아빠도 나이가 들었어요. 제일 속상한 게 저희 엄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또래 엄마들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좋은 화장품 있으면 엄마 사다 주고 예쁜 옷이나 가방 있으면 그것도 엄마에게 선물하곤 했는데 아빠는 자기 건 왜 없냐고 그때도 저한테 서운한 티를 팍팍 내셨어요. 솔직히 저는 아빠 몫까지 챙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엄마가 자기는 안 챙겨도 아빠 오시면 먹는 거, 보약까지 다 챙기는 걸 아는데 굳이 저까지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또 자식한테 받는 건 다른 건지 그렇게 샘을 내시는 거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서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해보라고 더 대놓고 엄마만 챙겼는데요. 그러니 아빠는 가재는 개편이라며 남동생에게 너는 엄마 말고 아빠를 좀 챙겨보라고 했나 보더군요. 하지만 제 동생도 그런 주변머리는 또 없었는데 지 여자친구 퍼주기 바빴지 지 엄마 아빠 챙길 그릇은 못 됐죠. 그리고 당시 저는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엄마가 바라는 대로 딱 저만 보는 남자였어요. 자상하고 배려심 깊고 같이 있으면 저를 항상 먼저 챙겼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희 아빠랑 결이 다른 남자라서 제가 먼저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호감 표시도 제가 먼저 했고 저희는 친한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제 20대 중 후반을 함께한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맞이었는데 상황이 어쩌다 보니 동생들이 먼저 출가를 했거든요. 남동생은 지방에 있는 공공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찍이 집을 나가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고 막내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워낙 발랑 까져서 걱정을 시키더니 20대 초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식은 저 하나였어요. 솔직히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가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못 나갈 것도 아니었는데 그 나이 먹도록 아빠 앞에서 기도 못 펴고 사는 엄마를 보니 차마 저 혼자 조차고 독립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애 기간이 길었음에도 결혼을 섣불리 결정하지 못했는데 평생 엄마 아빠랑 살 것도 아니면서 계속 결혼을 미루면 이대로 결혼을 못할 것 같아 저는 결혼하자고 조르던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승낙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잘했다며 이제 자식 셋 다 내보내고 편히 살 수 있겠다며 좋아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저 마음 편하라고 하는 것일 뿐 진짜 마음은 아닌 것 같았죠. 혼자 주방에 있을 때면 엄마가 허공을 보고 한숨을 쉬셨는데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빠도 나이를 먹고 이런 말 죄송하지만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셨다 보니 이제 우리 엄마도 예전에 비해서는 덜 고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이젠 나도 내 행복을 찾아가자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설레는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 할머니의 선전포고가 온 가족을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 나이가 90세가 넘으셨는데 그래서인지 더는 혼자 못 살겠다며 살던 집을 팔고 자식들 중 한 집에 들어가 당신 죽는 날까지 살아야겠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절대 요양원 같은 곳은 가지 않을 거라며 니들이 상의해서 알려달라고 했다는데 그래서 아빠 형제들이 집합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는 많이 놀란 눈치였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내심 설마 그게 우리 집은 아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어요. 제 상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돈을 가장 많이 갖다 쓴 자식이 할머니를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 다른 형제들은 자기 엄마임에도 무슨 폭탄 돌리기 하듯 합가를 꺼려했다고 하는데 고모들은 자기들은 출가 외인이라며 빠지고 큰아빠는 사업이 어렵다며 작은엄마는 사촌 동생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곤란하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작은엄마가 차마 저희 엄마한테는 못 밀고 큰엄마한테 화살을 돌려 분위기를 몰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졌죠.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큰형님네가 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아주버님이 장남이라고 특혜도 제일 많이 받고 지금 하시는 사업자금도 전부 어머님 아버님 돈 가져가 썼는데 그럼 가장 많이 받은 자식이 부모 봉양하는 게 맞죠. 솔직히 지금까지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한 것도 잘못 아닌가? 괜히 애먼 작은 형님만 왔다 갔다 고생만 하고. 어머 막내 동서 왜 말을 이상하게 해? 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 챙겼어. 그리고 어느 집이건 장남이 장남 대접받는 건 당연하지. 너 어디서 헛소리야? 그렇게 따지면 막내 도련님도 막내라고 받은 거 있잖아. 얘가 임용고시 보는 거랑 시부모 모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큰형님, 이건 경우가 다르죠. 우리 애가 예민해서 그런 건데 아무렴 자식이 먼저가 아닌 집이 어딨어요? 그리고 잊으셨나 본데요. 저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일주일 동안 어머니 모셨어요. 아유, 대단히 오래도 모셨다. 그래서 이번에는 못한다? 막내 동서 진짜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은 참으려고 했는데 진경이 걔가 공부하는 건 맞긴 해. 도대체 임용고시를 몇 번을 보는 거야. 나는 이쯤 되면 텄다고 봐. 진경이가 교사 되면 걔나 소나 다 교사한다고 하지. 그냥수, 아무리 그래도 그 말은 좀 심하죠. 왜 저희 딸을 가지고 막말을 해요? 아니 형도 양심 있으면 말을 해봐. 우리 집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나도 형이 엄마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 형이 그동안 엄마 아버지 등골 파먹은 걸 생각해야지. 형이 그 돈 다 까먹지만 않았어도 우리 지금 땅 부자 건물 부자야. 왜 나한테 그래? 지금 사업 안 돌아가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나는 모시고 싶어도 방이 없다고. 지금 집도 팔아서 이사 가야 하는 마당에 내가 엄마를 어떻게 모셔? 엄마를 뭐 부엌에서 지내시라 그래? 너는 형 상황도 모르면서 왜 그런 소리라는 거야? 그럼 어쩌라고. 여기서 늙은 우리 엄마 모시겠다는 사람이 한 집도 없는데. 어쩔 수 없지. 규태야,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냐? 유진이 결혼한다며. 그럼 이제 니네 두 사람밖에 없는데 딱이지. 재수씨,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여기 시집온 며느리 중에 재수씨 같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이번 딱 한 번만 신세 좀 질게요. 엄마 지금 사시는 집 팔면 그 돈도 다 가지세요. 네? 아니 그래도... 그래, 작은 동서밖에 없지. 우리가 상황이 그렇잖아. 작은 도련님 공무원이고 애들 다 출가했고 여기서 걱정하는 집은 작은 동서집밖에 없어. 늙은 양반 벌써 90이 넘었는데 살면 뭐 얼마나 살아? 그냥 마지막에 효도한다 생각하고 작은 동서가 좀 해줘라. 응? 나도 형편이 나아지면 동서한테 얼마씩이라도 어머니 부양비 보낼게. 작은 형님, 저도 이렇게 부탁드려요. 저는 차마 작은 형님한테 부탁할 면목이 없었는데 어쩌겠어요? 진경이 그게 올해는 꼭 될 것 같다고 했거든요. 저도 진경이 딱 합격만 하면 부양비 보낼게요. 순식간에 아빠의 다른 형제와 그 배우자들은 저희 엄마를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리고 난처한 엄마는 아빠만 쳐다봤다고 했는데 아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고 이젠 하다하다 늙은 시어머니 시집살이까지 시키는 거냐고. 저는 아빠에게 큰소리 내고 엄마에게는 황혼이혼이라도 하라고 했는데요. 그때 아빠가 어떤 자식이 부모한테 이혼하라고 하냐며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너는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괜히 어른들 결정에 여러 말 하지 말고 너는 시집이나 가. 어디서 지엄마한테 이혼을 하라 말아야. 저걸 자식이라고 입히고 키웠다니 너한테 들어간 내 돈이 아깝다. 이렇게 당신만 억울한 티를 내셨는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속이 답답합니다. 사람은 정말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늙어서 기운만 좀 빠질 뿐 그 성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엄마는 나른 시집살이는 피하면서 할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리하여 할머니를 집 근처에 방 하나를 얻어 지내게 하고 그 집 월세를 큰아빠네와 고모들 그리고 작은아빠네한테 n분의 1 하라고 엄마가 매일 들여다보면 안 되겠냐 했는데 아빠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모실 거면 모시고 못 모실 것 같으면 못 모신다고 말하라고
엄마를 다그쳤어요. 저라면 냉큼 그럼 나는 못 모신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바보처럼 그러지도 못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못한다고 해.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 네 할머니가 이걸 다 알아봐라. 얼마나 속이 상하겠니? 자식이 5이나 있으면 뭐해. 90 먹은 너 못 모시겠다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네 아빠 말이 맞다. 할 거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이제부터는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시집살이 하려고? 그럼 어쩌냐? 네 할머니가 요양원은 죽어도 싫다고 하시는데 네 할머니 성격에 거기 가도 쫓겨나기 십상이야. 네 큰엄마 말처럼 할머니가 살아봤자 얼마나 사시겠니? 괜히 장례 치를 때 나만 찝찝하고 내내 걸리지. 그냥 몇 년 고생하고 엄마는 마음 편하게 살란다. 정말 못 살아. 엄마는 그게 문제야. 아빠 탓할 거 없어. 엄마 팔자 엄마가 꾸는데 이걸 누굴 원망해? 원망 안 해. 네 말처럼 할머니 모시기 싫다고 이 나이에 네 아빠랑 이혼해? 못할 것도 없지. 왜? 이혼하면 먹고 살 게 걱정이야? 내가 생활비 매달 줄게. 됐어. 엄마가 뭐 벌이가 없냐? 시집간 자식한테 생활비 다 쓰게. 네 아빠 네가 보기에 엄마한테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표현이 서툴러서 그러지. 엄마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해. 그러니까 여태 살았지. 이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네 시집가서 잘 살 생각이나 해. 몰라. 엄마 때문에 짜증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유정이처럼 빨리 시집가 버리는 건데. 하유, 엄마 때문에 시집도 못 갔다는 소리 또 하려고? 맞거든. 내가 엄마 두고 시집가기가 그래서 여태 참은 거라고. 그래, 고맙다. 역시 큰딸밖에 없지. 이것 봐봐. 엄마는 이런 딸도 있고 이만하면 복 받은 거 아니야? 이혼하면 생활비도 준다고 하고. 와, 완전 로또지. 치, 말만 그렇게 하지. 좌우간 엄마 정말 이럴 때면 너무 짜증나. 짜증나게 해서 미안하네. 그러니까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하이라 씨처럼 남편 사랑만 받고 살아. 알겠지? 그놈의 하이라 타령. 몰라. 저는 나이가 적지도 않으면서 계속 엄마한테 투정만 부렸어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너무 바보처럼 착한 엄마가 안쓰럽고 짜증나니까 자꾸만 미운 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제가 아무리 못된 소리를 해도 제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는데 그저 제가 시집가서 잘 살 길만 바라고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제 결혼 준비하랴 할머니 모시고 살 준비하랴 결혼 준비는 저보다도 더 바쁘게 지내셨는데 제 눈에는 그런 엄마가 안쓰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답답한 마음에 한 번은 예비 신랑인 남자친구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평소 남자친구 성격도 그렇고 제 생각과 같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어요. 뭘 그런 걸로 자기가 열을 내. 나는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지. 뭐? 도리? 왜 그 도리를 우리 엄마만 해야 하는데? 그야 큰어머니랑 작은어머니가 너무 하시긴 했지만 어쩌겠어. 상황이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 남은 며느리가 장모님이신 거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이혼을 하라고 했다고? 세상에 그런 딸이 어딨냐? 뭐래. 우리 엄마는 늘 억울하게 살았어. 막말로 같이 살지만 않았지. 여태 왔다 갔다 할머니 챙긴 것도 다 우리 엄만데. 이런 상황이면 아빠가 나서서 총대를 매줘야지. 왜 우리 엄마한테만 이런 일을 몰아줘? 그럼 우리 엄마는 언제 자유롭게 살아보는데? 호호 할머니 돼서? 아우, 열 좀 내지 마.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며느리 숙명인걸. 그런데 자기네 할머니 연세 많으시잖아. 사시면 또 언제까지 사시겠냐. 나는 오히려 이런 일로 열을 내는 자기가 더 이해가 안 간다.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기 왜 그래? 아버님 입장도 생각해봐. 아버님한테는 자기를 낳아준 엄만데 마지막에 모실 수 있으면 좋지. 아니, 오히려 지금까지 안 모신 게 이상하지 않나? 나는 아버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아마 엄청 어머니한테 고마우실걸? 나는 말야 당장은 아니어도
우리 엄마 아빠 나이 드시고 힘들어지면 모시고 살 거야. 내가 자식인데 당연하지. 뭐라고? 그런 일을 왜 자기 혼자 결정해? 그럼 모시고 살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지? 식사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일 전부 다? 왜 또 그래? 당연히 같이 하는 거지. 가만 보면 자기 조금 위험하다.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절대 못 모신다고 나더러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아. 설마 그럴 건 아니지? 나랑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 챙기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 완전 모른 척은 할 수 없지. 근데 왜 그걸 꼭 당연하다고 얘기해? 그리고 이 문제는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나도 부모가 있잖아. 그럼 자기는 우리 엄마 아빠 모실 수 있어? 당연하지. 그래? 그럼 우리 엄마 아빠 모시면 자기가 챙기고 다 할 거란 소리네? 에이, 그런 게 어디냐? 장인 장모님이 사이가 편하겠어? 딸이 편하지. 나는 그냥 같이 살기만 하는 거고. 뭐? 어이없다. 그럼 나도 나중에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 자기가 알아서 자식 노릇 할 거니까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거네. 자기 진짜 오늘 왜 그렇게 삐딱해? 같이 살기만 하고 모른 척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우리 엄마 아빠도 나보다는 며느리가 더 편하지. 뭐래? 그러니까 자기 말은 우리 부모님이든 자기네 부모님이든 다 내가 모셔야 한다는 소리인 거잖아. 자기는 그냥 같이만 살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자기 원래 그런 사람이니? 아무래도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여자가 챙기는 거지. 남자가 나서면 더 웃기지 않아? 저는 예비 신랑 말에 기가 막혔어요. 말은 당연하다, 같이 하는 거다 하면서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시댁이든 친정이든 와이프가 도맡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 먼 이야기이고 닥치지 않은 일로 성을 낸다는 건 웃기는 일이었는데 결혼 전인데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면 결혼 후에는 어떻게 나올까? 저는 저희 아빠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랑 결혼해 애 셋을 낳고 지금까지 고생만 한 걸 뻔히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할머니 봉양을 해주길 바라는 아빠의 못된 심보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한 남자한테도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끼쳐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더는 이야기 나누는 것조차 싫어서 금방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부터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고 싶어 결혼을 하려던 건데 결혼을 하면 며느리로서 부담스럽고 부당한 의무감들이 생겨난다는 생각을 하니 저는 덜컥 겁이 났는데 어쩐지 저는 결혼이랑 맞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무엇보다 이런 말, 저희 엄마한테 미안한데 저는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적어도 내가 고른 남자는 최수종 씨까지 아니더라도 싫어 죽겠는 아빠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그날 저녁 예비 신랑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반응이 깨림칙해서 연락했다고 하는데 뒤에 덧붙여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까는 너무 경황이 없었는데 자기가 오해하는 것 같아서 나는 꼭 우리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매달 생활비 보조할 거니까 꼭 모시지는 않아도 될 거야. 설마 그것도 싫다는 건 아니지? 그야 당연히 아니지. 그리고 생활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는 뭐든 시댁이든 친정이든 똑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양가의 생활비를 드릴 거면 액수를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는 얼마 생각해? 주변에서 이런 얘기는 결혼 전에 미리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뭐? 자기 집에도 생활비 보조를 하겠다고? 왜? 이건 아니지. 자기 집은 아버님 공무원 연금 있고 노후 준비 다 되어 계시잖아. 거기에 할머니 모시면 할머니 사는 집도 팔아서 그 돈도 생기는 거고. 근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가 해드릴 돈이면 우리 집에 몰아줘야지. 자기랑 나랑 반반씩 해서 매달 100만 원 어때? 우리 엄마 아빠 이제 나이도 있고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자기가 해줘야지. 모시지도 않을 거면 돈이라도 넉넉히 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아무리 장모님이 할머니 모시는 게 싫다고 자기가 이혼 어쩌고 한 건 잘못이래. 만약에 장모님이 자기 말 듣고 이혼하면 그건
그 집 며느리 얻는 건 좀 그렇다며. 우리 엄마도 난색을 하더라. 그런 며느리 무서워서 어떻게 아들 장가 보내냐고. 저는 예비신랑의 전화에 기함을 했어요. 저런 생각을 가진 남자인 것도 모르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소름이 끼쳤는데 제가 제 무덤을 파고 있었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됐고 제가 번 돈까지 자기 부모 생활비로 줘야 한다고 제 동의도 없이 생각했다는 게 너무 놀라웠는데요. 쪼르르 자기 엄마한테 제 얘기를 나쁘게 한 것도 기분이 나빴고 제 말을 듣고 저희 엄마가 이혼하면 그건 제가 무서워서 아들 장가 어떻게 보내냐고 하시다니 저런 집 아들 뺏어오는 건 아니다 싶더군요. 그래서 결혼은 이쯤에서 접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결혼 전에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고 고맙게 느껴졌는데요. 만약 모르고 결혼했다면 당장 시댁 생활비부터 예비신랑이랑 싸웠을 거잖아요. 그리하여 저는 며칠 후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예비신랑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신랑은 어떻게 이제 와서 그럴 수 있냐고 노발대발했는데 제가 자기 부모 모시는 것도 싫고 생활비도 주기 싫어 결혼을 없는 거냐고 저를 비하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상의된 것도 없이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고 아직 결혼 전이지만 이런 일들로 부딪힐 것이 뻔해 보여 하고 싶지 않아졌다고 얘기했는데 그러자 이 남자는 저더러 이기적이고 못됐다며 거품을 물기 시작하더군요. 너는 그런 생각이면 어떤 남자랑도 결혼 못해. 며느리가 시댁 챙기는 건 당연하지. 뭐가 당연해. 고마운 거지. 그리고 왜 시댁만 챙겨야 하는 건데? 우리 집은 노후 준비 되어 있으니까 챙길 필요가 없다며. 그래놓고 나는 시댁만 챙기라고? 내가 왜? 그야 여유가 있는데 똑같이 챙기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그럴 돈 있으면 시댁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나는 자기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여자인 줄 처음 알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헤어지자고. 오히려 잘 됐지. 결혼 전에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는 걸 알았잖아. 그럼 좋게 헤어지면 되는데 왜 막말이야? 어떤 남자랑도 결혼 못해?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렇게 시댁 챙길 마음이 없는데 왜 결혼을 하는데? 너랑 결혼하는 남자는 무슨 죄냐? 왜 결혼 잘못해서 불효를 하냐고. 말 가려서 해. 그렇게 따지면 자기는 결혼해서 처가에 어떤 도리를 하는 사위가 될 생각이었는데 사위가 무슨 도리를 해? 도리는 며느리만 하는 거지. 아, 됐다. 우리가 이래서 헤어지는 거야. 도리는 며느리만 해? 어떤 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랑 결혼하는 여자 불쌍하다. 아무튼 지금까지 준비하던 거 다 캔슬하고 위약금은 반반씩 해. 웃기고 있네. 결혼 파토 낸 건 내가 아닌데 왜 위약금을 내? 위약금은 네가 내야지. 그리고 네가 결혼 못하겠다고 한 거니까 나한테 위자료도 줘야 해. 뭐라는 거야? 내가 왜 위자료를 줘? 그럼 법으로 해. 법원에서 내가 주는 게 맞다고 하면 그땐 줄게. 아니 결혼하면 마누라 돌이 어쩌면서 등골 파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남자랑 누가 결혼을 하냐? 나도 한번 공론화해서 물어보고 싶다. 저는 강대강으로 세게 나오는 그놈에게 세게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는데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말 많은 처녀가 결혼까지 엎어지면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고 큰 소리를 내더군요.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에 천륜이고 뭐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엄마가 앞에 있던 상을 엎어버렸는데요. 그딴 놈이랑은 헤어지는 게 100번 1000번 잘한 거라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다 못해 고함을 질렀어요. 그때 아빠가 많이 놀란 얼굴이었는데 저도 많이 놀랐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 기세를 몰아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유진이 아빠야?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어디 정말 창피한 게 뭔 줄 한번 제대로 보여줄까? 아니 이놈의 옆에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러긴 몰라서 물어? 자기야말로 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큰 소리를 쳐? 그딴 놈이란 것 알면서도 시집을 가는 게 맞다는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니 나는 애당초 그런 놈을 고르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골랐으면 어쩌겠어? 감내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나처럼 똥인 줄 알면서도 살아라? 뭐? 똥?
지금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똥이라고 했어? 그래, 네가 똥이지 뭐 된장이냐? 된장은 쓸모라도 있지. 나는 너 불쌍해서 살아줬어. 그래도 내 애들 아빠니까. 정말 이혼이라도 당해봐야 정신 차릴래? 내가 뭐가 무서워서 이혼을 안 한다고 생각해? 나도 돈 벌어. 이혼 안 할 이유 없다고. 그러셔. 결국엔 딸년이 휘둘려서 헛바람이 들어갔네. 그래서 왜 이혼 안 했는데? 너 불쌍해서. 너 평생 이러고 쓸모없이 살았는데 말년에 초라하게 늙을 것 같아서 불쌍해서 그랬다. 근데 이제는 괘씸해서 못하겠다. 니네 엄마 네가 모시고 살아봐. 뭐야? 니네 엄마? 아니 이놈의 옆에 내가 진짜 왜 이래? 몰라서 물어. 내가 시집와서 이날 이때껏 어떻게 살았냐? 설마 기억도 못하는 거 아니지? 그래도 내가 공무원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잖아. 사모님 같은 소리 하네. 누가 나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줬는데? 그럼 사모님이 이렇게 평생 손에 물 묻히고 90대 시어머니 모시고 사냐? 진짜 지가 장가 저런 줄은 모르고? 저희 엄마는 정말 아빠 말대로 뭘 잘못 먹은 건지 전에 없던 성질을 작정이나 한 듯 마음껏 내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엄마가 할머니도 안 모시겠다고 하고 이혼하자고 하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성질도 낼 수 있으면서 왜 여태 참고 있었는지. 저도 엄마를 보며 시원하기도 하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내친 김에 저에게 위약금을 물어줘도 인생 망치는 것보다는 싸다며 저에게 연신 잘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엄마를 보니 어째 제가 정말 잘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위자료 어쩌고 했던 그놈은 잠잠했는데 제가 결혼식장이랑 신혼여행을 취소하며 위약금을 절반만 보내고 나머지는 신랑 측에 청구하라고 업체 측에 이야기하니 그것도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잘 정리됐어요. 제가 법으로 할 거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자고 했거든요. 그러자 저더러 치사하니 어쩌니 하며 너 같은 여자는 질색이라고 막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건지. 오히려 식장 들어가기 전에 이딴 결혼을 엎을 수 있어서 감사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 더 대박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제 일은 아니었는데 할머니가 저희 집에 처음 오신 날 벌어졌죠. 이거 받아라. 네가 나 모신다고 한 값이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집이 그새 팔렸어요? 안 팔아. 내가 그 집을 왜 파니? 그럼 이건 무슨... 그건 내가 마지막으로 챙겨둔 돈이다. 사실 나는 어찌어찌해도 네가 나 모신다고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이 돈 넣어주려고 내 생전 처음 쇼를 해봤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염치가 있지. 네가 나한테 한 걸 모르겠니?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신세를 질 게 아니라 신세를 갚고 싶었다. 너 내 원망 많이 했을 거잖아. 큰애 집, 막내 집 다 퍼주면서 신세는 너한테 진다고. 안 그랬어? 그야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겉으로 내색한 적은 없는데. 나도 눈치는 있다. 그리고 내가 순순히 너한테 고마운 값 준다고 하면 그것들이 가만히 있겠니? 그래서 이렇게 판을 한번 깔아봤지. 어째 좀 그럴싸했냐? 어머니도 참, 우리 어머니 정말 오래 사실 건가 보네. 어쩜 머리가 그렇게 비상해요? 그래도 저희도 못 받아요. 나중에 아주버님 도련님 하면 난리 나죠. 그래서 몰래 주잖아. 그냥 받아. 그것들은 내가 지들한테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안다. 네가 뒷주머니로 모았다고 해. 그래도 됐다. 나는 오늘 하룻밤만 자면 여기서 내일 다시 집으로 내려갈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제가 모신다고 얘기 다 했는데 이렇게 돈만 주고 가시면 어떡해요. 차라리 유진이 독립시키고 셋이 살아요. 혼자 계시기 싫다 하셨잖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린 손녀 내쫓고 거기 들어왔냐? 아범한테 들었는데 유진이 저거 결혼도 엎어졌다며. 엎어진 게 아니고 엎었어요. 순 지 부모만 하는 호래자식이더라고요. 너 그 말 나 들으라고 일부러 하는 소리지? 아유 무서워라.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니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내가 못 가르쳤어.
그땐 다들 그렇게 애 키우는 줄 알았거든. 진짜 우리 어머니 왜 이러시지? 생전 안 하는 사과까지 하시고 나 정말 무서우려고 하네? 그러지 말고 여기서 지내요. 나 왔다 갔다 힘들어요. 이젠 돈까지 받았으니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할 텐데 나도 늙었다고요. 뻔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냐? 너는 이팔 청춘이지. 너는 곧 죽어도 네 편인 유진이 같은 딸도 있잖아. 가만 보면 네 팔자가 상팔자야. 듣다 진짜 별소리를 다 듣네. 상팔자가 다 죽었나 보지? 그래도 어머니 말년팔자도 나쁘지 않죠. 나 같은 호구 며느리가 있는데. 뭐? 아주 한마디를 안 줘요. 너 원래 그랬냐? 원래는 순둥순둥 말도 못하고 그러더니 내 나이가 몇인데요. 할 말이라도 다 하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어머니 아들이랑 못 살지. 속 터져서. 그래, 너는 네 성깔대로 하고 살아라. 아무튼 신세질 일 없으니까 우리 예전처럼 하자. 다른 애들한테는 아무 소리 하지 마. 어차피 그것들 내 집에 들락날락 안 하는 놈들이고 집 팔아서 니네 집에 있다고 하면 그런 줄 알 거다. 부양비 준다고 했다며? 그것도 야무지게 받아. 다 정말 양심 없는 사람 만드시네. 무슨 준다 했을 때 받으라고. 그리고 그 돈으로 너랑 나랑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다니면 되지. 이제부터는 너랑 나랑 계급장 떼고 다리에 힘 있을 때 놀자고. 너 그 돈이면 직장 안 다녀도 되지? 어머니, 나 일 그만하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 나이 먹고 너도 너무 일만 했어. 네가 소냐? 유진이는 지 앞가림 지가 알아서 잘하래고 너도 이제 편히 놀아라. 할머니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서프라이즈를 저희 엄마에게 선보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날 참 많이 울었는데요. 그동안 고생한 걸 할머니가 알아주니 그간 서운했던 일들이 눅놓듯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그때도 정신을 못 차려서 어떻게 그 돈을 홀랑 받냐고 효자 노릇하다 할머니한테 귓방망이를 얻어맞으셨는데요. 효자 아들 필요 없으니 앞으로는 마누라 챙기라고 한 소리 들으셨답니다. 저도 그 소식에 맺혔던 할머니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내신 할머니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역시 할머니 덕을 봤잖아요. 할머니 합가선언이 아니었다면 저는 파혼하지도 못했을 텐데 할머니는 저에게도 잘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파혼한 만큼 더 괜찮은 놈으로 신랑감을 골라보라며 어차피 홍기도 놓쳤지 않냐고 늦은 김에 더 천천히 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칭찬인 건지 욕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할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독립을 해서 나와 살고 있는데요. 가끔 엄마를 만나 데이트도 하고 할머니 보러 함께 가기도 하며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물론 할머니는 말은 천천히 가라고 하면서도 볼 때마다 누구 없냐고 하긴 하는데 이젠 그런 잔소리도 싫지가 않은 거 있죠. 게다가 그 사건 이후 아빠가 엄마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는데 안 하던 짓 하려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늙어서 황혼이혼 안 당하고 따신밥 얻어먹으려면 지금이라도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며 집안일도 하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 얼굴이 날이 갈수록 활짝 피는 것 같은데 저는 어쩔 수 없는 K 장녀라 그런지 저희 엄마가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바람이 있다면 저희 할머니 정정하실 때 제대로 된 놈을 만나 소개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할머니에게 예쁜 손주 사위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파혼이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할머니 덕에 걸을 수 있는 놈을 걸러낼 수 있었고 지금은 나름의 솔로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이 저에게 다가오길 기대하며 사연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